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신경과학을 공부한 지도 벌써 11주를 지나고 이제 12주 1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손의 기본 구조와 외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2시간 동안 손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손해의 구조와 외형을 이해한다. 그리고 손의 깊은 곳에 핵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의 깊은 곳에 있는 핵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손의 겉질의 층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는 실은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손해를 모르면 손해가 된다. 이런 썰렁한 유머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의 외형입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세이스탈 플랜에서 뇌를 잘라 놓은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다이엔세팔론과 그 다음에 브레인스템 뭐 이런 뇌신경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요. 우리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이 큰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대뇌라고 했습니다. 대뇌. 대뇌는 이제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면 바로 오늘 공부할 손해가 있기 때문이고요. 손해는 세레벨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손해라서 좀 작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작지 않아요.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또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외형을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이건 어디서 본 그림일까요? 네, 이 그림은 손해가 크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손해를 앞에서 본 게 아니라 뒤에서 봐야지만 여기서 이렇게 쳐다봐야지만 손해가 보이겠죠. 그래서 이건 포스테리어 뷰입니다. 뒤에서 본 그림이에요. 맨 위에 이 동그랗게 크게 된 애들은 탈라무스고요. 그렇죠? 탈라무스. 이 뒤에 보입니다. 뭐 슈페리어 콜리큘러스, 인페리어 콜리큘러스. 우리 이미 브레인스톰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됐죠. 그래서 슈페리어 콜리큘러스와 인페리어 콜리큘러스가 있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뭐였습니까? MB였죠. 미드브레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폰스는 제가 투명하게 그려진 오른쪽 부분에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 손해가 붙어 있는 곳은 폰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폰스는 다리인데 뭐하고 뭐를 연결하냐면 손해와 대뇌와 간뇌 등을 연결하는 간뇌는 사이뇌를 말하는데요.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폰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메둘라 오블랑가타였는데 메둘라 오블랑가타의 밑부분만 보여요. 밑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이제 메둘라 오블랑가타인데 뒤에 벤트리클이 있고 손해가 있느냐에 따라서 있는 곳은 오픈 메둘라라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완벽하게 닫혀 있어서 덮여 있는 곳, 그 센트럴 캐널이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클로즈 메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손해를 보면 이제 손해는 이런 형태로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눈에 띄는 건 뭐가 보이냐면 자글자글한 주름이 보입니다. 우리 이 주름은 우리가 콜텍스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대뇌에서도 이런 주름들이 있었잖아요. 이 주름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세레브랄 콜텍스였는데 이 부분이 뉴런의 소마, 세포체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마가 많아지려면 표면적이 넓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뇌 겉질을 넓게 가지려면 머리가 커져야 되니까 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름을 통해서 집어넣었던 것처럼 손에도 아주 자글자글한 주름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은 손에 있는 그 콜텍스, 세레벨라 콜텍스 부분에도 여러 가지 세포들이 조절하고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뇌가 이렇게 있었으면 센트럴 서커스가 있고요. 여기 부분이 뭐였죠? 이 부분이 라테럴 피셔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 피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프론탈 롭과 파리에탈 롭이 템포럴 롭하고 구분 지어져 있던 것처럼 우리 손해에서도 손해가 반구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우리 대뇌도 반구였죠. 반구는 이렇게 동그란 거는 구라고 하는데 대뇌는 반쪽이 잘려 있어서 좌뇌와 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쪽을 우리가 헤미스피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손해도 세레벨라 헤미스피어 구라고 하기는 조금 찌그러져 있는 구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에서 이렇게 헤미스피어 반쪽이 나눠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게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떼내서 옆에다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뭐처럼 생겼습니까? 이게 애벌레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벌레를 뜻하는 말로 우리가 벌미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벌미스. 그래서 신용어로는 벌레라고 하고 예전에는 벌레 충자를 써서 충부라고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이 벌레처럼 생겨서 손의 가운데 있는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은 벌미스라고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 헤미스피어의 부분 중에서 이 벌미스와 가까운 부분, 이 어디라고 딱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 가까운 이 양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파라벌미스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파라벌미스라는 것은 벌미스의 파라는 옆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레 옆이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예전에는 이제 방충부, 방이라는 게 옆을 뜻하는 말이라서 그런 말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나눈 것은 가운데는 벌미스, 그 옆에는 파라벌미스, 나머지에 있는 부분은 전부 세레벨라 헤미스피어의 부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중심으로 미디얼 파트에서 레터럴 파트로 가면서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슈페리어하고 인페리어, 위아래로도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프라이머리 피셔. 마치 세레브룸에서 레테럴 피셔가 프론탈 롭과 파리에탈 롭을 템포럴 롭과 구분 지어졌던 것처럼 프라이머리 피셔는 위에 있는 안테리얼 롭하고 포스테리얼 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얘는 왜 안테리어고 얘는 포스테리어일까? 얘는 위에 있으니까 슈페리어, 얘는 인페리어 롭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는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보면 제가 이렇게 흐릿하게 그려놓은 게 뭐냐면 핵이에요. 핵은 총 3종류의 핵이 있는데 3종류 중에 가운데 있는 하나의 핵이 2종류가 더 있어서 4가지가 됩니다. 이 치아의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덴테이트 뉴클리어스가 있고요. 2개의 핵의 인터 사이에 중간에 포지션하고 있다. 중간에 있는 뉴클리어스가 2개인데 하나는 엠볼리폼 뉴클리어스하고 하나는 글로부스 뉴클리어스가 있고요. 가장 안쪽에는 페스티기얼 뉴클리어스가 있어요. 자, 요게 어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핵의 이름을 달리 붙여놨겠죠. 뒤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이 신호들을 주고받을 때는 소뇌에 들어가는 어떤 파이버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겠죠. 그 파이버들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가 손의 다리, 세레벨라 피덩클이라고 해요. 우리 세레브랄 피덩클도 우리 했었죠. 그게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미드브레인이었죠. 지금은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이만큼이 이제 보이겠는데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팔처럼 펴져 있는 부분이 세레벨라 피덩클이었는데 이거는 세레벨라 피덩클이에요. 세레벨라 피덩클은 지금 보니까 여기도 한 부분, 여기도 한 부분, 여기도 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는 세레벨라 피덩클인데 슈페리어, 슈페리어 피덩클. 그 다음에 중간에 따라서 미들. 자, 그 다음 밑에 있다라고 해서 인페리어 피덩클. 다리, 이건 전체가 다리인데 다리라는 건 손으로 엮여져 있는 뉴런의 엑손들의 이 다발들 묶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막 묶음을 말하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위, 중간, 아래로 나눠진다. 근데 위, 중간, 아래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미들이 약간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숨겨져 있는 부분, 우리 손처럼 생겨 있는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롭 말고 안쪽에 있는 부분이 타레라는 말하고 결절이라는 말이 합쳐서 플로큘러 노듈라 롭이라는 롭이 있습니다. 롭은 총 그러니까 3개가 되는 것이죠. 자, 손의 외형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좀 귀엽게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벌레처럼 생겼네요. 자, 여기가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벌미스. 자, 벌미스고요. 벌미스 옆부분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파라벌미스라고 합니다. 파라벌미스. 자, 이렇게 가운데 벌미스, 파라벌미스. 자, 위아래로 나눠진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은 안테리어 롭.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포스테리어 롭. 이걸 기준 잡는 거, 구분하는 것은 프라이머리 피셔다라고 했습니다. 자, 펼쳐놓은 그림인데 지금 요 안에 숨겨져 있는 걸 여기다가 빼놨어요. 빼놨더니 이런 손 모양으로 된 부분과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나눠져 있다 이거야.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튀어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마디처럼 된다 그래서 이게 결절,
마디가 툭 튀어나온 것라고 해서 결절이라고 해서 노드라고 하면 노드라는 말을 쓰는 거죠. 노드. 그래서 이 세 번째 러브는 플러큘러는 이 타래를 말해요. 타래. 플러큘러, 그 다음 노들라, 러비다. 이렇게. 러브는 총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펼쳐져 있는 데다가 이렇게 생긴 애를 넣고 감싸는 거야. 이게 바로 옆에서 본 그림이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걸 놓고 이렇게 감싼 듯한 모양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좀 앞쪽에 와 있어서 얘를 안테리어라고 하고요. 얘가 약간 뒤에 있다라고 해서 포스테리어 럽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실제적으로 얘가 위에 있으니까 슈페리어 인페리어라고도 해도 되지만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요. 이렇게 감싸 앉았는데 뭘 감싸 안았냐면 안에 있는 플러큘러 노들라 럽을 감싼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손에 손가락 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손가락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플러큘러스 부분, 타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제 세레벨라 헤미스피어가 있는데 버미스가 있고 파라벌미스가 있다. 럽은 안테리어, 포스텔러, 플러큘러, 노들라 럽으로 세 개의 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좀 다르게 본 그림이에요. 다르게 본 그림인데 먼저 요거부터 제가 설명드리면 요렇게 깊은 틈새가 하나 있다. 그럼 요런 건 깊은 틈새 아닙니까? 깊은 틈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부학자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피셔라는 말을 했고 이 부분을 안테리어 럽, 이 밑에 있는 파란색의 부분 포스테리어 노블라고 한다. 이 안쪽에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좀 짙은 색을 띠고요. 안쪽은 좀 밝은 색, 메둘라, 수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밑에는 어두운 색을 띠는 소마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것도 대뇌랑 거의 같은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밝은 부분이 있는 이 수질이 있는 부분에 속질, corpus medullari cerebelli라고 했는데 부분에 다시 좀 짙은 게 있어요. 밝다라는 건 전부 엑손을 말하잖아요. 엑손. 바깥쪽은 소마를 말하고요. 근데 그 안에 다시 깊은 곳에 뉴클레우스가 있다라면 뉴클레우스 하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다시 소마가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붙었냐? 이 중간에 first ventricle, 넷째 내실을 중심으로 폰스와 미드브레인의 밑부분과 메듈라의 윗부분을 연결해서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손의 모습이에요. 폰스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일로 들어가는 그 파이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이유는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리들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 다리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바로 엑손들입니다. 엑손이에요. 이것도 다 엑손. 엑손인데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슈페리어, 미들, 인페리어.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손해가 어떻게 생겼구나, 어떻게 구분 짓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여기서는 단면을 잘라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저 반대편에서는 솜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노들러스가 보이죠. 플로큘러 노들라 럽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깊은 핵들이 있다. 깊은 핵들이. 그래서 깊은 핵들이 덴테이트 뉴클레어스 치아 모양이 있고 인터포즈드 인터 가운데 사이에 포즈 위치하는 건데 엠볼리품하고 글러브스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페스티지알 뉴클레이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있다.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의 겉질에 있는 부분을 뗐어요. 떼서 자,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작은 콜텍스 부분을 떼갖고 확대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는 거야. 자, 이 부분은 우리 손의 표면적에 자글자글한 주름에 있는 그 주름이 있는 부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바깥쪽은 우리가 몰레큘러 레이어라고 분자층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분은 프루키니의 세포가 많아서요. 프루키니 혹은 이거를 퍼킨지라고 읽습니다. 퍼킨지 혹은 프루키니. 어차피 사람 이름을 따서 한 거니까요. 이 이름을 따서 한 이 셀 레이어, 퍼킨지 셀, 프루키니 세포가 있는 그 부분이 층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안쪽에 있는 층이 그래뉼라 레이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눠지고
점점 깊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층에 어떤 것들이 있냐? 자, 먼저 프루키네 세포층에는 프루키네 세포가 있겠죠. 프루키네 세포는 바로 여기 있어요. 퍼킨지 셀. 요거 다 그건데 여기는 덴드라이트 부분이고요. 여기에 세포체들이 들어있어요.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주황색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가 소마고 여기가 덴드라이트고 그 다음에 덴드라이트, 소마, 그 다음에 엑손입니다. 자, 그래서 덴드라이트, 소마, 엑손 이런 방향으로 출력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퍼킨지 셀이고요. 그 밑에도 지금 분자층에 보니까 별 모양으로 된 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바스켓셀, 바구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바구니 모양으로 된 게 예전에 농세포라 그랬었어요. 이거 농세포. 왜냐면 바구니로 운동하는 스포츠가 뭐죠? 스포츠가 바스켓볼 뭡니까? 농구죠, 농구. 농이라는 말이 이제 바구니라는 뜻이라서요. 그래서 바스켓셀, 농세포가 있었고 별세포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골지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지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거 패러렐 파이버라는 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부분에 그래뉴럴 셀에 있는 부분이 그 엑손들이 바로 패러렐 파이버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올라간다 해서 클라이밍 파이버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모시 파이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층이 있고 분자층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스텔레이트 셀, 별세포, 바스켓셀, 바구니세포, 파레랄 파이버 이런 것들이 몰레큘러 레이어에 있다. 분자층에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킨지 셀 레이어는 퍼킨지 셀, 프루키네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뉴럴 레이어에 그래뉴럴 셀이 있고 골지 셀이 있고 클라이믹스 파이버가 있고 모시 파이버가 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손의 흥분과 억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손의 흥분과 억제.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해가 있어요. 이렇게 손해가 있고 여기 브레인스템이 있고 여기 위에 대뇌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대뇌가 비율로는 안 맞지만 손해를 좀 크게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신호가 오는데 어디서 오냐? 신호가 대뇌에서 신호가 옵니다. 대뇌에서 신호가 옵니다. 신호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폰스에서 그 시냅스를 맺어서 우리가 폰타인 뉴클레아 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콜텍스로 갑니다. 콜텍스로. 자, 또 하나는 어디냐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감각세포라든지 이런 데서 와요. 와서 올라가서 결국은 어디서 온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척수에서 옵니다. 척수에서 와요. 와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콜텍스로 갑니다. 자, 근데 또 하나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VN이 있어요. 베스티뷸라 뉴클라이가 있어요. 베스티뷸라 뉴클라이에서 신호가 만들어지는 게 또 들어가요. 어디로 가요? 콜텍스로 가요. 자, 콜텍스로 간다. 오, 또 있어요. 또 어디냐면 올리브라는 애가 있어요. 올리브 기억나시죠? 여기서 뉴런이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요? 자, 그러니까 여러 곳, 대뇌라든지 척수라든지 베스티뷸라 뉴클라이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손에는. 받아서 이게 받으면 쭉 들어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콜텍스까지 가요. 그럼 콜텍스에는 시냅스를 맺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짙은 색이 되고 넓어야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중간에는 이렇게 엑선 파이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형성하겠어요? 세레벨라, 피덩클, 다리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들어와요. 자, 그 입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입력.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니까 다리내 신경핵과 폰스란 얘기죠. 폰타인 뉴클레아와 척수와 안뜰신경계와 그물체. 그물체 여기서 하나 제가 안 했어요. 레티큘러 포메이션. 이런 곳에서 와서 가는 뉴런. 이 뉴런을 뭐라고 하냐면 모시 파이버라고 한다. 모시라는 건 이끼라서 우리나라 말로 이끼솜이라고 하는데 밖에서 오는 이런 다리내에서 온 신호, 척수에서 온 신호, 그다음 베스티뷸라 뉴클레에서 온 신호, VN, 레티큘러 포메이션, 그 다음에 폰스,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이런 데서 온 신호가 뉴런이 와요. 그래서 뉴런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흥분시켜주는 신호, 모시 파이버가 들어가게 해주는 입력부에 해당된단 말이죠. 자, 그럼 또 하나의 입력부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올리브 아까 했는데 올리브 뺐잖아. 올리브. 인페리어 올리브리 뉴클레스. 아래 올리브 핵에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렇게 가요. 올라간다. 올라가는 섬유 클라이밍 파이버. 자, 올라간다는 얘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두 가지 경로에 의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콜텍스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콜텍스 표면이거든요. 콜텍스 표면은 세 개의 층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올라가요. 올라가서 뭘 하느냐? 올라가서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과립세포를 만나요. 그래뉴셀. 누구를 만나요? 골지셀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바스켓셀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별세포, 스텔라이트 셀을 만나요. 여기 얘네들은 이제 평행 패러럴 파이버라고 하는데 이거는 과립세포의 이제 엑선의 줄기가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입력부에 해당되고요. 얘네들은 조절부에 해당되고요. 근데 이게 출력부예요. 출력부는 뭐라고 하냐면 퍼킨지 셀이라고 해요. 퍼킨지 셀 레이어에서 출발하는 거죠. 자, 퍼킨지 셀은 이렇게 머리가 막 산발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산발이에요. 굉장히 덴드라이트를 많이 갖고 있어요. 덴드라이트는 뭘 하냐면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많다라는 건 많은 정보를 처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퍼킨지 셀에 의해서 나가서 중간에 나가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자, 여기까지 이제 왔다가 여기서 층을 제가 다 그리지 않겠습니다. 조절하는 세포들을 만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걸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나가는데 끝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시냅스를 한번 맺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 맺는 부위를 뭐라고 하느냐? 이 부위를 바로 딥 뉴클라이라고 하는데 그 딥 뉴클라이가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빨 모양의 덴테이트, 어떤 거는 중간에 위치하는 거, 어떤 거는 페스티지아 이런 식으로 거쳐간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리뇌라고 하는데 이건 대뇌예요. 씨는 대뇌와 척수와 그다음에 안뜰신경, 전정경, 베스티블라와 레티큘라 포메이션 등에서 또 올리브에서 온 신호들을 받아서 올리브는 또 누가 줬습니까? 이거 하나 더 하면 여러분들 복잡하게 하시겠지만 레드 뉴클레어스가 줬죠. 레드 뉴클레어스는 또 누가 줬어요? 대뇌에서 온 거죠.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시 파이버하고 클라이밍 파이버를 타고 들어가면 바로 이곳에 콜텍스에서 여러 가지 셀들에 의해서 흥분과 이완을 하다가 퍼킨지 셀을 통해서 나가서 손의 핵을 거친 다음에 바로 모터 시스템으로 가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다든지 움직임을 조화롭게 한다든지 그것들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흥분과 억제라는 말이 있어요. 흥분.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죠? 이런 흥분이라기보다는 신경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흥분이라고 하고 신호가 멈춰지는 것을 우리가 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끼가 과립세포로 가는 것은 흥분이다. 자, 이끼 섬유가 과립세포에 가는 건 흥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가 오름섬유를 통해서 퍼킨지 셀에 가는 건 흥분이다. 이제 올리브가 가서 열로 가는 건 흥분이다. 흥분을 시켜야 되겠죠. 올라가서 흥분을 시킨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패러럴 파이버는 흥분이다. 이 과립세포를 통해서 일로 가는 거 흥분이다. 나머지는 뭐냐면 나머지는 바구니 세포, 별세포, 골세포 이런 건 다 억제라는 거예요. 억제에서 실은 조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애들이 다 네거티브한 조절을 해준다는 겁니다. 조절을 해줘요. 너무 흥분하지 마. 너무 흥분하지 말고 조절해서 아주 조화스럽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루키네에서 꼭지 안뜰 신경의 가쪽에 가는 거, 이런 부분들로 가서 딥 뉴클라이로 가는 거, 이런 것들 억제죠. 자, 이렇게 흥분과 억제를 통해서 나가서 최종 통로로 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 몸의 움직임의 조절을 한다. 경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해의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했어요. 가운데부터 벌미스, 파라벌미스, 헤미스피어 설명했고요. 위에로부터 안테리얼로 프라이머리 피셔, 그 다음에 포스테리얼 럽 설명했고요. 딥 뉴클라이에 대해서 설명해서 딥 뉴클라이 4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가운데 2개는 인터포즈다. 가운데 있다고 했고요. 겉질 층에 대해서 3층으로 나눠지고 뭐 바구니 세포, 별 세포 여러 가지 셀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 입력부, 조절부, 출력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많은 내용을 좀 확인했는데 여러분들 손해에 대한 외형 다시 한번 잘 복습하셔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